자, 33, 38번에 보시면 사회 지문이 나오네요. 정확히 경제 지문이 나오는데요. 자, 이 완전 경쟁 시장과 그다음에 독점 시장의 어떤 특징을 가에서 정리하고 있고, 이 나에서는 이 독점 시장의 어떤 문제점,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예방하거나 제도적으로 이걸 차단하는지,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은 자, 많은 수의 수요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자,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들어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수요자도 많아, 공급자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을 구입하면 되는 거고. 자, 밑으로 이에 반해서 독점 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는 자, 극단적인 시장으로 자원의 희소성이나 그다음에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곳에 누가 진입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있는 기존의 이 기업, 이 독점 기업의 기술이나 그 자본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오려면 그 어느 정도의 자본력 내지 기술의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삼성 핸드폰 같은 거 만드는데 우리 국내에서 뭐 다른 회사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몇 개 회사 빼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개별 공급자 내지 개별 수요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냥 그 시장에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교차점, 이 부분에서 그냥 가격이 형성되면 수요자도 공급자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자, 이때 이 가격 수용자로서, 이때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 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내가 얼마든지 물건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야, 그냥. 자,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일정합니다. 자, 이 한계 수입이란 말을 써놨네요. 자, 앞에 부분에 내가 지금 100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단위를 더 생산을 했어요. 101개를 만들었을 때 그때 거기에 여기에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수입, 이걸 한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 비용이란 개념도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면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비해서 독점 시장에서의 이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시장 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기업이 시장에 있는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너무 저렴해. 그럼 굳이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팔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뭐 비용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비용보다 그 아래 가격이 형성돼 버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 가격을 오르게 어떻게 공급량을 죽여버리는 시장에. 자, 이런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따라서 독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시장에서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적정한 그 수준 이하로 해서 만들음으로써 가격을 더 올리는 거죠. 왜? 분명히 그걸 시장에서는 그걸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있을 텐데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가격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 어떻게 결정할까? 자, 물어봤네. 자, 먼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이 특정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시장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자, 생산량을 더 늘리면, 증가시키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리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요새 핸드폰 같은 거 한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하나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하게 되면, 자, 핸드폰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가격을 낮춰 더 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격을 90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90만 원 단위 두 개니까 두 대를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 총 수익은 180만 원이 되겠죠? 그럼 한 대당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90만 원으로 낮춰지게 되겠죠. 이건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핸드폰 시장은 그렇게 작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한 대, 두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1000대냐, 아니면 이게 2000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000대의 가격은 100만 원씩 책정이 되는데, 만약에 생산량을 두 단위 늘려가지고 2000대를 생산해버리면 그걸 다 소화시켜야 돼요. 시장에서 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약간 할인 정책을 뭔가 하거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즉, 여기서 결국 내가 하나를 더 생산해서 팔므로써 180만 원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가 늘어난 거야? 한 대일 때 100만 원인데 두 대일 때 180만 원을 내가 수입을 얻었으니까 180만 원이 한 개 수입이 증가한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결국 독점 기업의 한 개 수입은 결국 가격보다 항상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 수익과 더불어 한계 비용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한계 비용이란 어떤 거?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대를 생산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는데, 아니,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돈이 남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 단위 더 생산을 하려고 하면 기계를 더 들여놓거나 해서 만약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만들겠죠.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뭐 직원을 또 더 쓴다면 그만큼 고정 비용이 더 들어갈 테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만일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자, 이번에 수입이 크다고 계산이 되면 이때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테고 반대로, 자, 이번에는 한 개 수입보다는 한 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결국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겠죠. 왜? 그렇게 손해보내면서까지 내가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바로 최적 생산량, 적당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후에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자, 이거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뭐, 최대 지불 용의 가격.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지금 시장에서 핸드폰 한 대가 100만 원이야. 근데 결국 어떤 사람은 난 돈이 많아. 근데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이건 당장. 오늘 나 현금을 주고라도 바꾸고 싶은데, 시장에 지금 다 전화해 봤더니 딱 한 대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을 주고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구입하려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100만 원에 살겠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90만 원까지 할인되면 난 사겠어. 그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를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은 자기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의 가격을 최대로 지금 지불할 용의가 있지? 어떤 사람은 얼마일까? 이걸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 맞게 해서 당신 얼마? 90만 원이면 저기 하겠다고? 알았어. 90만 원에 사. 당신은 100만 원? 그래, 100만 원에 사. 당신은 150만 원까지 내겠다고? 그래, 150만 원에 사.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는데,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해서 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 법률에서는 자,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자, 독과점을 금지하진 않는데요. 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회사,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그 국가에서 되게 중요한 산업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 근데 다른 기업들이 거기에 뛰어들지 못해.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딸리니까. 그러면 그 회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회사는 다른 세계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독과점 이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 독점 시장은 하나, 과점은 아주 소수의 기업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금지할 수 있지는 않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 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한 폐해가 초래하는 경우 피해를 초래하게 되면 이를 규제한 폐해 규제 주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아랫부분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또 하나는 현실적 잠재적 그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남용.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착취 남용, 방해 남용. 자, 아래로 내려봅시다. 먼저 착취 남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자, 이게 착취 남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이 뭐야? 과도하게 어떤 것을 일정한 이상 함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착취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한 방해 남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 회사가 진입을 해버리면 자기네 회사의 입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또는 신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 못하게도록 진입 장벽을 또 막아버리는 것이. 하여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약탈적 가격 설정과 배타적 조건부 거래가 어디에 들어간다? 자, 이게 방해, 남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약탈적 가격 결정은요. 자,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또는 높은 대가로 구매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 자, 일부러 이 경쟁 회사가 여기 진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가격을 일정한 양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얘들은 100만 원을 갖고 들어왔는데 얘들이 갑자기 이것을 70만 원까지 확 다운시켜버려요. 그럼 기존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이렇게 저기 누가 수요자들이 몰리니까 결국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 못 들어오게 돼요. 자, 또 하나. 자, 베타 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도 그죠? 야, 지금 A라는 기업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야, 원래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가 있겠죠? 여기 회사한테, 야, 너 얘네하고 거래 안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너한테 이런 조금 어떤 유리한 메리트를 줄게. 이 금액을 좀 다운시켜주거나 뭐 이런 거 있겠죠? 거래 대금 같은. 자, 이런 것을 제공해준다는 조건을 얘하고 거래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친구끼리 다른 친구 못 사귀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자, 지금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도 모두 베타 조건부 거래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고요. 흔히 이거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 왜 카리텔라 이걸 명명한데 이름을 불리는데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이나 그 다음에 생산량, 전화가 거래 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해서 형성하는 독과점 형태를 모두 다 카르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짬짬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못 들어오게 이제 못 사귀게 하거나 이런 거. 이때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자, 명시란 어떤 문서 같은 경우로 눈에 보여지는 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것도 되지만 묵시적 이거를 지금 보이지 않는 암묵적으로 해갖고 우리 합의를 했어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러한 담합은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줄이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부당행위로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제재를 하냐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너무 독점 내지 과점 시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 경쟁 시장. 이거를 유도함으로써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33번에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답은 여기 4번에 가에서는 독점 기업의 이윤 방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왜? 독점 기업은 자기 스스로 가격을 결정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어. 나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한다?
자, 시정 조치 내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답 4번입니다. 자, 34번에서는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결국 자, 5번에 보세요.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자,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기업은 공급자야. 자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은 어떤 입장이라고 했어요? 가격을 그냥 수용자 입장이라고 했죠. 결정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어디에서 오히려 독점 시장이 뭐가 시장 지배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봐요. 이해되시나요? 독점 시장의 특정 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35번에서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내신 대비하면서 이 표 반드시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한계 비용 곡선하고 지금 한계 수입 곡선이 일치하는 점. 바로 여기 노란색 부분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형성이 되는 건데,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독점 시장 기업은요, 여기가 아니라 뭐를 지금 보냐. 바로 이 오른쪽에 이 수요 곡선 부분에 보시면, 자, 수요 곡선 보이시나요? 이건 좀 더 우측으로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집을 용의 가격이 되는 거야. 더 내고라도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따라 가격을, 자, 여기 있는 지금 Q1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어느 부분, 자, 여기 P2, Q1. 여기에 형성되는 여기다 가격을 형성해서 얼마만큼 이윤, 자, 요만큼의 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만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집을 용의 가격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독점 시장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근데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갑이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 공급하도록. 자, P1에는 뭐가 걸려버렸어요? P1은 한계 비용 곡선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비용 처리야. 그럼 여기 이렇게 물건을 많이 아까 뭐라고, 독점 시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가격이 다운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한계 비용 곡선 지점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 생산을 하면 할수록 결국 계속해서 어떻게? 가격은 비용에 맞게, 비용만큼 캘리는 거야. 비용 가격으로. 그럼 뭐예요? 결국 물건 팔아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그럼 이 사람은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량 늘릴까, 안 늘릴까? Q2로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Q1으로 놔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가격을 얼마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Q1으로 놔뒀을 때 지금 P2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Q2로 늘리게 되면, 이때 같은 경우는 그 지점 뭐가 맞나? 자, Q2의 생산량과 가격은 P1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느 지점에서, 자, 요 지점으로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럼 결국 비용 다 처리하고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걸 생산량 늘릴 필요가 없네. 자, 이윤이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 자, 36번에 지금 바르게 짝지은 건데요. 자, 이 문제 풀 때 지금 뭘 먼저 봐야 되냐. 이 노란색 부분을 먼저 좀 봤어야 돼요. 거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럼. 자, 그러면 이것을 맞춰주려면, 독점 기업이 제품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계 비용보다 집을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은 자 어떻게 소비가 당연히 어떻게 줄어들겠죠? 안 살 거야. 그거 어느 정도 이 한계 비용도 훨씬 더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가격은 높게 형성이 돼. 근데 그거보다 지금 집을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 그거보다는 어떻게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사겠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자, 그리고 밑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진입 제한을 막고 기업 간 경쟁을 자, 경쟁을 어떻게 촉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어떻게 되겠 원활하게 수요자 공급자들이 많고 그거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독점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 독과점이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정부는 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어. 자, 답은 1번. 자, 37번에서는 자, 사례 1번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자, 윗부분에 봤더니 뭐가 있냐?
약속 대가로 해가지고, 자, B사의 반도체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 대가로 상호 합의를 했으니까 이거 뭐야? 베타 조건부 거래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자, 사례 2에서는 지금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대요, 입찰 가격을. 그리고 누구한테 몰아줘 버린 거야? 자, 지금 C사. C사가 지금 D사한테 밀어줘 버린 거야. 밀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는 가격을 높게 지금 냈고, 그래서 D사가 입찰이 돼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감지하고 결과지에서 시정 조치를 명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2에서 C사가 만약 D사와의 입찰 담합을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부당한 행위는 마찬가지라고 했죠. 자, 이거 부당한 행위로 봐야 됩니다. 자, 답 4번. 자, 마지막에 38번엔 어휘력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어떠한 태도를 취하다, 이것은 답은 1번. 자, 나머지 의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필기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칠게요.